자, 안녕하십니까. 국제다문화행정사 정민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이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구제가 있었는데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 퇴거 처분에 대한 이제 이의신청이나 또는 행정심판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자면 2023년 7월 1일에 네팔에서 입국한 E9 근로자가 있었는데 사업장에 배치된 후에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요. 신체 검사를 받는 중에 이 코데인 포스페이트라는 이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재검사를 하였는데요. 2차 마약 검사에서 이 같은 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해 10월 16일에 강제 퇴거 명령 처분을 받고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이제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자별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분이 7월 1일에 입국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2차 마약 검사로 이제 소변 검사를 하였으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최종적으로 10월 16일에 강제 퇴거 명령 처분을 받고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이제 보호가 시작되었죠. 수감이 됐단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전해 듣고 이제 고민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논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 4호에 대한 논점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대한 이제 논점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요겁니다. 병원 처방전으로 처방받은 이 코데인 포스페이트 성분의 이 진통제가 있는데, 요 진통제를 복용한 것이 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 4호에 해당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여 이 동법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규정하는 이 강제 출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논점이었고, 강제 출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하면 두 번째 논점은 이제 이 E9 근로자가 이 고용관계가 이제 종료가 되었죠. 이전 사업장에서는 마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근로관계를 그냥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벌써 30일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3항에 보면 근무처를 변경하려고 하는 E9 근로자는 사업장 근로관계가 해지되면 이 30일 안에 근무처 변경 신고,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 30일 안에 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재해, 질병, 임산, 출산 등의 이유가 있으면 이 30일이 지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죠. 근데 그 등의 사유에 이 외국인 근로자의 이 귀책 사유 없이 보호소에 보호된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제 두 번째 논점이었습니다. 자, 강제 퇴거 처분에 대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시 이제 히스토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먼저 10월 16일에 강제 퇴거 명령 처분이 되어서 이 빠르게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 출국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10월 23일까지 강제 퇴거 명령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먼저 하였습니다. 제척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의 신청을 먼저 해서 이 사항을 일단 이 펜딩을 좀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네팔 그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에서 이 처방전을 영사 확인을 받고 한국으로 보내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면서 그 자료가 온 것을 첨부해서 또다시 이중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행정심판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하니까 이제 그 8일에 접수가 됐고 11월 20일에 답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 행정청의 생각이나 이런 주장들을 이제 송달을 받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또 보충 서면을 발송하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지금 2023년부터 사건이 발생해서 이 해가 지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24년이 되도록 지금 석 달, 넉 달이 되도록 이제 행정 이 절차가 너무 늦어서 이 보호 일시 해제를 청구했습니다. 1월 29일 보호 일시 해제를 청구하니까 그 다음날 이 전격적으로 특별 체류 허가가 되었습니다. 특별 체류 허가가 되어서 일단 잠정적으로 2024년 7월 1일까지만 특별 체류 허가를 이제 해준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이런 이제 결정을 한 이유가 이 E9 근로자가 지금 이제 법무부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그다음 고용노동부와의 이 문제를 자기들은 이제 담당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체류해라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 체류 허가가 나오고 이제 특별 체류 허가가 나왔지만 이 E9 근로자이다 보니까 한국에 뭐 체류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어떻게든지 근무할 곳을 찾고 사업장을 찾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체류 허가를 받고 나서는 이제 고용 외고법에 외고법을 가지고 이 고용노동부 그 관할 지방고용관서와의 이 업무를 해결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6일에 이 사업장 변경 신청을 이래 했습니다. 이 사업장 변경 신청은 아까 위에도 말했지만 근로관계가 해지되고 난 뒤에 30일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무조건 하여야 되었지만 여기 이 근로자는 보호소에 소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부분도 잘 소명을 하였습니다. 잘 소명하고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고 난 뒤에는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 등록 필증을 받고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았습니다. 찾고 난 뒤에 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죠. 2026년 7월까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을 하고 1월 23일, 2026년 1월 23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7월 31일까지 연장이 안 된 이유는 이분의 여권 만료일이 2026년 1월 23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딱 여권 만료일까지는 이제 연장을 하였죠. 예. 이렇게 체류 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딱 1월 23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피보호자의 마약 복용자라는 억울한 누명도 벗고 새로운 근무처도 구하고 모든 것은 이제 제자리로 돌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될 보호소 생활을 약 이제 넉 달이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구제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출입국관리법의
있는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구제를 실제 사례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